자, 챕터 8입니다. 기본 문제 8-1번 보시게 되면 이거부터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심지어 얘가 0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m 값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로 문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워딩이 이러한 워딩이 없다라고 하면 m이 마이너스 4인 경우, 즉 왜냐하면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x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x에 관한 방정식 하면 그러면 또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냥 x에 관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방정식이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으니까 m이 마이너스 4가 아닌 경우와 m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근을 가지도록 실수 m값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고 중근 갖기 위해선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판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럼 8에 m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2가 되는데요.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될 때는 양면 4로 나눠주면 2에 4로 나눠주면 8이 되겠죠. 따라서 m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인수분해 해주면. 그래서 이럴 때 증거를 갖게 되겠고 그러면 결국 판별식을 사용을 한 게 얘가 판별식이 결과물이죠. 이 친구. 이 친구가 0보다 어떤 경우와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을 수 있고요.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선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m값의 범위가 4보다는 커야 되며 0보다 작기 위해서는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물론 여기서 지금 여기에 답을 지금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답 구하는 과정과 여기 답 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런 풀이가 들어있는 거겠지. m제곱 마이너스 2n-8이라는 포물선이 m제곱 마이너스 2n-8이라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0과 만나는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0과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였다. 그래서 0과 하필 만날 때가 이때가 되는 거고 그때 0보다 위에 있을 때 0보다 위에 있는 쪽은 지금 이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얘에 대한 얘기가 여기와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쪽이 되겠고 4보다는 큰 쪽,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영역, 이 영역은 마이너스 0보다 아래쪽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8-2번 보시면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정보가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중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이 0과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즉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정보를 합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저 방정식에 1번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죠. 1번에 나와 있는 저 방정식은 방정식의 판별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어 있다. 다음에 판별식은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 즉 결국은 판별식은 0이라는 것이 얘가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이 맞춰지면은 이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이는 그냥 뭐 어차피 단순 연산이니까 해주시게 되면 B제곱입니다. B제곱 하게 되면 마이너스 4AC니까 4A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집니다. 다음 판별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양면 4로 나눠주시면 4, 4, 4 나눠주시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전개해 주시면 K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AK,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AK 마이너스, 뭐가 이상한데? K제곱을 안 썼네요. 여기 마이너스 K제곱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K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A의 K 더하기 A제곱 사라지죠.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얘가 0인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얘가 0이어야 하고 얘가 0이어야 해서 A의 값은 0이고 B의 값은 1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8-1번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m은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건 빼줘야 되겠지. 얘가 지금 해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랑 얘는 상관이 없고 영향을 안 받고 얘는 영향을 받겠지.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4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의 해의 범위가 m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또한 동시에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만 딱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범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 8-3번입니다.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여기서 2차 방정식이고요.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수도 있고 분근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즉 허근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 144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에 9a 제곱 마이너스 정리가 안 돼 있네 방정식이.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5x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6의 x입니다. 6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2a 플러스 1이 되겠고 6 이렇게 묶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겠고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9는 0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b제곱 하게 되면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에다가 얘네가 곱해지면 180a 제곱 마이너스 180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44니까 마이너스 144니까 마이너스 36a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플러스 144a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겠고 36에 빼주니까 마이너스 144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양변 마이너스 36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구동량을 바뀌어야 되겠지. 따라서 a-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a-2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a-2의 제곱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a-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거는 실수상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a-2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면 그럼 이 설명은 제외하고 다시 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작을 수는 없죠. 작다는 건 불가능하고 같아지는 건 괜찮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2면 되죠. 그래서 a가 2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고 그때의 실근이니까 a에다 2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45가 되겠죠. 얘가 0이 되어집니다. 양면 5로 나눠주시면 6에 9가 되겠고 이때의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8-4번인데 첫 번째, 방정식 제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각각 한 개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x값도 하나고 y값도 하나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저게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2x제곱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2k에 x 이렇게 되어집니다. 2 묶어 나오면 2 이렇게 묶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지면 x쪽 다 정리됐고요.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에 y 플러스 5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자, 이 식이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본 거야.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자, 이때 얘의 근을 구한다 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얘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의 근이라는 것은 x의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얘의 근을 구하는 건. 근데 그 x의 값이 몇 개가 존재한다 했냐면 한 개가 존재한다 했어. 그러면 한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근을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y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y 플러스 5는 0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1절.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4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2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ky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2ky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된대요. 최고차항에 이건 y에 대한 2차식인데요.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좀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에요. 자, 지금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y의 지금 다음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명시를 해줬냐면 그러한 y의 값이 한 개가 존재한다 했어요. 그럼 다시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다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4k제곱이 36이 돼야 되니까 k제곱이 9가 돼야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k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자, 그 2번 문제인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얘가 완전 제곱식이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은 누구랑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중근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완전 제곱식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중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닌 그냥 2차식이 나와 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러한 등식이었을 때 중근을 간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지. 결국은 판별식이 0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해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0이어야 된대요. 양면 4로 나눠주시면 얘가 사라지겠죠. 3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많이 보던 구조인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주냐면 그냥 이걸 전개할게요.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3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붙어 있는 거죠. 얘가 0이어야 된대요. 여기는 얘가 2배 돼 있고 여기는 3배 돼 있는데 둘이 빼져 있으니까 여기가 결국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되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된대요. 이거 많이 본 식이네요. 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a와 b와 c가 모두 같거나 또는 모두 같아야 되겠죠. 네, 뭐 또는 할 것도 없네요. 그죠? 모두 같아야 된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ABC였을 때니까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8-3번인데 x에 관한 2차 방식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 마이너스 k제곱은 0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저 정리하면 얘가 4k 플러스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k제곱은 포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와 4kx니까 플러스 2kx가 되겠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요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령어가 맞아요. 분명히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령어가 맞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다. 어떤 사항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로 작성되어 있을 때 그때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잘 보고 그러면 이때의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기본 문제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보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그죠?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답을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누락시키고 그냥 답을 냈었는데 그죠? 그래서 수정을 했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해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럼 4k에 4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변 4로 나눠주시면 나눠지겠고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양변 죽여주시면 플러스로 바뀌고 부동의 방향 바뀌어주시면 돼요. 그럼 k로 묶어주시면 3k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은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작으니까 그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이 범위에 있는 k 중에서 필이면 얘는 안 돼. 이런 얘기니까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올바른 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연습 문제 8-4번입니다. 얘가 중근을 가질 때 A의 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 B의 값과 일단은 중근을 가질 때 그 뒤에 더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선별식은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얘가 0이어야 된다. A 값을 최소가 되게끔 하는 B의 값과 이때의 A 값.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럼 A 제곱이 60B가 되었을 때 A가 가장 작게 되는 그러한 B 값? 지금 60B가 어떤 수에 있어서의 제곱수래요.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란 얘기야. 곱하기 B야.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B가 3한 마리랑 5한 마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A의 제곱은 3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A 값은 30이 되겠죠. 그때의 B 값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B의 값은 15가 되고 그때의 A 값은 30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등 1학년 문제죠. 그죠? 네, 중등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던 그 이야기랑 맥이 이어지는 문제 같아요. 자, 연습 문제 8-6번입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인데요. 2차식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대. 그럼 대입해봅시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q는 p 마이너스 2가 되어지겠죠. 그럼 q 대신에 p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겠네. 그러면 fx가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대입해보면 되겠죠.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p의 x 플러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겠고 f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2입니다. 둘이 더해주래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x제곱 x제곱 2x의 제곱 2x 마이너스 2x 사라지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px 하면 2p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p 플러스 p 사라지고요. 플러스 2p 마이너스 4가 되어지겠죠. 얘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마저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2p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면 2로 나눠주면 px p-1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얘가 중근 갖는다면 판별식이 여기서 풀이가 바뀌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때의 p값은 2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p가 2가 되면 그때의 q값은 0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값과 q값을 모두 구하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하는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여전히 계속 같은 얘기고 그러면 3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0이어야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순서쌍 AB의 개수 일단은 전개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A제곱 8A제곱 하니까 A제곱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플러스 6A가 나오고요.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B제곱은 0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AB 값을 구할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AB 값. 그러면 얘는 A제곱 정수 순서쌍이라고 했죠. 그럼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4B제곱은 0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은 8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얘가 8이에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8이 나왔대요. 정수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8이 나왔어. 제곱해서 8 나오는 거 뭐 더해서 8 나오는 거 엄청 많겠죠. 무리수까지 따지면. 근데 정수인데 제곱해서 8이 나왔으니까 몇 개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정수 중에 제곱해서 8 더해서 8이 나오려면 2제곱 더하기 2제곱 0제곱 더하기 안 돼요. 1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안 돼요. 정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밖에 안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던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던가 또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던가 아니면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밖에 없어요. 네 가지 경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던가 2가 되던가 이래야 되니까 그죠? 자, 무슨 말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얘가 A 플러스 3이 플러스 2이던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 2이던가 마이너스 2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5이던가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B의 값이 1이던가 마이너스 1이어야죠. 순서쌍 만들면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으니까 순서쌍을 만들면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1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던가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식 fx가 있는데요. 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자,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다. 이 얘기야. 얘가 음수면 이만큼이 양수가 되겠죠. 기억 보기에서. 그럼 어차피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얘가 허근을 가지면 이라는 말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근을 가져. 이렇게 되면 이거잖아. 그러면 양변 4로 나눠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fx의 판별식도 0보다 작니? 그럼 fx의 판별식은 누구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도 0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b제곱이 ac보다 작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벌써 얘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죠. 근데 그럼 얘도 양수란 얘기거든.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b제곱 4ac 이렇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4배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f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fx는 a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a입니다.
그러면은 fx는 a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예요. 얘도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집니다. 이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에 c 마이너스 a는 0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얘도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자, 그러면 여기를 마저 풀어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 제곱이 0보다 커지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무조건. 그러면 0일 수도 있는데 0보다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0,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면 0보다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0, 0일 경우엔 0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또 이런 얘기죠. 최고차 한계수가 중학교 때랑 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런 걸 중학교 때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얘를 확인하고 얘 2차식이래. 그럼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이미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A가 0일 수는 없어. 이걸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지언정 얘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무조건 커야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A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지는 게 맞겠죠.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챕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기본 문제 9-1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기본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분각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값을 구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얘도 구해주고 구해달래. 몇 개만 선택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얘의 값이 지금 4라고 얘기를 했고요. 4의 세제곱이면 64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9 곱하기 다시 4가 되어질 겁니다. 36이 되니까 얘는 10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해보고 여섯 번째 거 한번 해보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일곱 번째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 여기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겠는데 네 번째 게 두근의 차예요. 두근의 차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절대값 얼마냐면 1분의 2제곱 마이너스 4ac 니까 12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부분의 차가 루트 28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 따라서 얘는 2루트 7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연습 문제 9-1번을 지금 보시게 되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요. 그럼 얘만 풀어줄 텐데 5번하고 6번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얘를 제곱한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제곱하면 얘는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3이 되어지고요. 알파 베타가 1이 되어지니까 얘는 5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나 맞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똑같이 푼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얘가 얼마냐면 플러스 3이었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플러스 3이었어요. 그럼 얘의 두고는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이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게 5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 값은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너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 너를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배의 루트 알파 베타 똑같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놓고 여기다가 1을 놔서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무조건 틀린 문제지. 그러니까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서 문제를 푸냐.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냐의 문제야. 어느 정도 인지력을 가지고 있냐. 인지력은 기초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이 이 전개식의 부분이 틀렸는데요.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얘를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란 말이지. 이거 합쳤는데 왜 틀렸냐 라는 건데 두 분의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란 얘기는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란 얘기가 되거든. 그럼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면 얘가 여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 되면 얘의 답은 마이너스 5가 돼야지 맞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번도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5번하고 6번을 가지고 온 건데 6번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그냥 절대값 안을 통분하는데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통분하면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그냥 통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체크 알파가 양수, 베타가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해주셔야지 맞지.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기본 문제 9-2번이 되겠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을 주었을 때 근에 대한 정보를 주어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줬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두 근의 비가 5대3이라고 얘기했으면 한 근이 5알파일 때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차가 2다. 이건 또 다른 얘기지. 그럼 얘는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항상 두 근의 차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다르게 가져간다고. 두 근의 차를. 그래서 여기서 하는 대로 그래서 두 근의 차가 2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알파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계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 알파 값도 구할 수 있고 m 값도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좀 입장을 좀 다르게 풀자는 얘기지. 항상 이 차에 대한 테마는 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이 2죠. 두 근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m 값이 1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비가 그럼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곱이 15알파의 제곱입니다. 그죠? 두 근의 곱이 15알파 제곱이야. 그게 135가 된다는 얘기지. 알파 제곱이 9가 돼야 되니까 알파가 3이 돼야 되겠죠. 알파가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3일 경우에는 두 근이 15랑 9가 되겠고 15, 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얘의 두 근은 15랑 9가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근의 합은 24이던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두 근의 차예요. 두 근의 차는 루트, 여기 1이죠. 그러니까 루트 1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얼마가 나온 거냐면 2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1은 이제 제외해도 되고. 얘가 4가 돼야 되지. 얘가 4여야 2가 되니까. 얘가 4이려면은 얘가 16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4m제곱이 16이어야 되니까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9-4번 보시면 얘의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그때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5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두 근의 곱이 4가 되니까 b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이 a는 마이너스 6, b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조건을 조금 바꿔주는 거지. 유리수 AB라는 말을 여기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한근이 절대 3 플러스 루트 5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AB가 유리수인 경우와 AB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건데 AB가 만약에 허수 AB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얘는 근계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렇게 켤레근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어떤 얘기냐면 실계수 2차 방정식, 계수가 실수로 작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에 한정하여서 우리는 그 근의 계수 관계라든가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판별식이라든가 아니면 근의 공식 같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풀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유리수 AB.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가능하니까 그리고 켤레근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체크가 됐어야지 정확히 맞는 풀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배제한 채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언젠가 역시나 이것도 실수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9-5번 같은 얘기죠. AB가 실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허수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켤레근을 가질 거야. 한 근이 1 플러스 2i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 둘의 합이 2가 되어지니까 a가 2가 되겠고 곱이 5가 되어지니까 b가 5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지니까 17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6번. 두 실근의 절대값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면 이게 절대값에 대한 문제의 언급.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두 근의 부호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절대값을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근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고 두 근 모두 양수일 수 있고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어. 근데 굳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절대값이라는 건 음수를 갖다가 음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양수로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이어서 굳이 절대값을 언급을 할 때는 한 근이 무조건 음수일 거다.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 즉 여기서 해석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두 실근의 부호가 얘네의 부호가 다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같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겠고. 그럼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 7이래요. 그러면 한 근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 두 근의 합이 있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지금 3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냥 더하면 3이고 절대값을 더하면 7이래요. 그러면 하나를 내가 알파라고 놓고요. 다른 한 근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 몇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얘네를 절대값을 해서 더했을 때 7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얘를 무슨 수라고 하면 양수라고 하면
얘는 내가 하나는 음수가 될 거다 이 얘기지. 그랬을 때 얘네를 양수는 절대값 취할 필요가 없고 굳이 취해줘도 괜찮고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 그럼 양수니까 알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7. 따라서 이 알파는 10이 되고 알파는 당연히 5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 근이 5이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K를 구해달래요. 부분의 곱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상황이므로 K의 값은 20이 되어져야지 맞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겠죠.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실근의 차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가 4 이하? 그죠? 실근의 차가. 그러면 이 차를 구하는 거지. 구해서 쓰면 되죠. 그러면 구해서 써주면 걔가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4 이하가 되고 싶어요. 이 얘기죠. 그럼 1 사라지고요. 얘네 둘이 사라지고요. 루트 4k가 4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4k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k는 양면 제곱해주면 16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얘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고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K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루트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제가 붙었어야지 맞고 따라서 여기서도 이게 붙었어야지 맞고 여기서도 얘가 붙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되어지니까 0, 1, 2, 3, 4면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어집니다. 자, 기본 문제 9-3번인데 x에 관한 2차 방식 a 두 근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라고 한다. a, b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는 상황이고요. 알파, 베타가 b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부분의 곱이, 부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죠.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여기 두분의 곱이죠. 얘가 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고 줬죠. 여기를 a라고 줬고요. 얘를 a라고 줬고요. 얘를 b라고 줬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 요 식에서 2a-b는 1이 되어집니다. 우리 연립해주면 3a가 3이 되니까 a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구해달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니까 1번 내용에 의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오, 그러네요. 요 방정식 양변에 x 플러스 1씩 곱해주시게 되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 근은 얘 근은 이때 나오는 x는 세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얘는 다시 이 식과 동일한 식이라는 얘기야. 이 식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얘기지. 같은 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대입해서 성립한다면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운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여겨지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알파의 20승 플러스 베타의 20승이니까 알파가 3개 단위로 쪼개져 있죠.
그러면은 얘는 알파의 세제곱의 6제곱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나머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알파 제곱,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없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여기 사라지죠. 결국은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니까 1의 제곱 빼기 2가 되어진다.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9-5번입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와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방정식 작성해달라는 얘기지. 근을 가지고. 그러면은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부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의 합이 2루트 3이 되죠. 부분의 합이 2루트 3. 부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방정식 작성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감정 실어서 선생님 이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최고차 항의 또는 2차 항이죠.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멘션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러한 과정이 나오게 된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왜 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2차식과 2차 방정식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야. 2차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식과는 전혀 다른 식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은 완전 다르죠. 2차식 입장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다른 식이지. 근데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양변을 몇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x-1은 0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지. 즉 최고차 함계수가 굳이 1이라고 명시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최고차 함계수를 부재 상황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어떤 친구들은 a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a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여기 1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죠. 양변 어차피 a로 나누면 어차피 그 방정식인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식인 상황과 2차 방정식인 상황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 될 겁니다. 2-루트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2 플러스 루트 3을 다른 한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가 될 거야. 계수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x의 제곱, 두 근의 합이 4죠.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이 1이죠.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i를 갖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i를 가질 거야가 아니라 쭉 개수가 실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수가 실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 그러면은 근계수 관계로 진행을 하시면 돼. 혈렉은 잡아주고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 두 근의 합이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이 5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작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9-6번인데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1이 됩니다. 이걸 두 근으로 갖는 거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봐야 되겠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의 합입니다. 두 분의 곱은 쟤네들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아니네요. 2의 알파 베타가 아니라 4알파 베타의 알파 베타니까 5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12가 되겠고 얘는 1이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얘가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4가 되겠네요. 14 곱하기 2 한 거에다 5를 더하니까 28에 5를 더해주니까 33이 되어집니다. 그럼 합이 10이고 곱이 33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3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기본 문제 9-8번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얘가 모두 정수일 때 근이 모두 정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우리가 근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얘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근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즉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 근데 그것이 모두 정수다 라고 하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라는 건데, 일단은 다이렉트로 한 번에 정수인 상태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일단은 근의 형태가 현재 무리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이 유리수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루트가 얘가 사라져야지만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얘가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지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될 거야.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b제곱 4m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m제곱 플러스 8이 되어집니다.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8입니다.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어떤 수의 완전한 제곱의 형태가 되어져야 한다. 즉 얘가 그죠? 어떤 수의 완전한 제곱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때의 정수 m의 값을 정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뜯어보면 마이너스 4에 m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제곱,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상태. 그러면은 얘가 중요하겠죠. 얘가. 즉 결국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일단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음수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랑 일단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제곱수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왜냐하면 얘가 그냥 양수가 돼 버리면 이 전체의 값이 음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되면서 제곱해도 음수가 나오는 그런 수는 없을 거니까,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m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수니까 저 범위 안에 있는 m 값은 이렇게 될 테고 그때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방정식이 2x제곱 플러스 2x 는 0이 되어집니다. 이때 x는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m이 0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때 이 x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고 m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를 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어지니까 그때 이 x의 값이 0과 2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근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연습 문제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을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근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p 베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은 0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요게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면 알파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1이 3알파가 되어지고요. 똑같은 원리로 베타 제곱 플러스 p베타 플러스 1이 3베타가 되어지니까 얘네들이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지. 즉 9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9가 됩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방금 전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얘는 지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7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는데 그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7은 0이 되어지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죠.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7은 0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7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이 얼마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걔가 마이너스 3알파야.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3알파다. 그 다음 여기서는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여기에서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때 얘가 마이너스 3알파니까 대입하면 결국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알파 곱하기 얘는 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결국 6알파 베타를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며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7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2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2번도 똑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알파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알파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사실상 관계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베타 이걸로 갖고 오자. 여기에서 우리는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7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베타 제곱 대신에 얘를 갖다 쓰면 되겠지. 갖다 써주면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7이 되어집니다.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9-14번인데 여기 이제 매개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의 문제를 좀 2번처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얘기가 이런 얘기야.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였을 때 f의 3x-2018은 0의 두분의 합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갖다 줘야지 얘가 x 대신에 얘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의 얘를 뭐해라?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의 fx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fx의 근이니까 f 알파는 0이 되고 f의 베타도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여기야. f라는 함수가 0이 되기 위해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알파여야 하거나 아니면 베타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말이. 즉 여기 안에 있는 게 알파거나 베타여야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문항에서 표현해서 보면 f가 0이 됐어. 그러면 얘가 알파이거나 아니면 얘가 베타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f라는 함수는 그래야 0이 되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3x-2018이 알파이거나 3x-2018이 베타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의 x를 구해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018이 되고 그때의 x를 구해보면 3분의 베타 플러스 2018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것이 요 x값 두 개가 요 방정식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두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두 근.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얘와 얘란 얘기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줘야 되겠죠. 둘이 더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036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지. 즉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가 3분의 4032가 되면서 약분 가능하겠죠. 약분해 주시면 1, 3, 4, 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1344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볼 텐데 fx는 0의 두 근 합이 4입니다. 그러면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 알파도 0을 만족하고 f 베타도 0을 만족하니까 그 결과 f라는 식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것이 알파이거나 베타여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얘의 입장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 f의 4x-2가 감이 0이 됐어요. 얘가 알파도 아닌 것이 베타도 아닌 것이 감이 0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4x-2가 알파이던가 4x-2가 베타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이때의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이때의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얘란 얘기죠. 그때 두 근의 합이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이때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몇이라고 줬냐면 4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면서 결국 답이 2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6번인데 x제곱 플러스 mx-12는 0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그 문제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되어져야만 한다. 그때 모든 양의 정수 m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제곱을 만족할 수 있는 양의 정수를 구해달래. 그럼 m이 1일 때 안 됐고요. 그죠? m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어요. m이 2일 때 안 되죠. m이 3일 때, m이 4일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m이 4일 때는 64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m이 5일 때 안 되고요. 6일 때 안 되고요. 36, 84 안 되죠. 7일 때 49 안 되죠. 8일 때 64 안 되죠.
9일 때 80일 안 되고요. 10일 때 148, 11일 때 169입니다. 그러면 11일 때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일 때 144, 192. 192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계속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12, 13, 1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끝까지 가져갈 줄 수는 사실상은 없다라고 보거든. 얘가. 그쵸? 지금은 뭐 어쨌든 10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해가지고 15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15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정수가 될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죠? 네. 좀 더 예쁘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예쁘게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줄 수 있겠다.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정수인데 마이너스 얼마냐면 12여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정수인데 마이너스 12가 되기 위해서 12의 약수를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12의 약수를 나열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2가 될 수 있고 1과 마이너스 12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2와 6도 될 수 있고 2와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4도 될 수 있고 3과 4,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없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더한 게 m값이잖아. 그럼 더한 게 m값이니까 m값이 얼마? 11. 더하면 m값이 마이너스 11. 더하면 m값이 4. 더하면 m값이 마이너스 4. 더하면 m값이 1. 더하면 m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마 저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양의 정수 m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11, 4, 1 이렇게 돼서 16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습니다. 9-17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6p는 0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양의 정수 p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돼요. 즉 제곱수가 돼야 돼요. 요 식이 어떤 것의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면 0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상수항도 지금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되는 그러한 정수 P값, 양의 정수 P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 양의 정수 P값을 구해볼 수 있겠다. 자 여기에서 조금 아까 근각계수 관계도 한번 활용해 보는 쪽으로 자 첫 번째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6p예요. 그리고 두 분의 합이 2p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곱이 마이너스 6p면서 합이 2p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얘가 마이너스 6p가 되는 상황은 마이너스 합이 2p가 돼야 된다. 곱이 마이너스 6p고요. 곱이 음수 p값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적용해서 풀어봅시다. 얘가 4p 곱하기 p 플러스 6 이렇게 되어질 텐데 얘가 제곱수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양의 정수 p 값이니까 얘는 어차피 무슨 수냐면 양수란 말이야. 제곱수니까 어차피 얘도 양수가 돼야 되잖아 전체가. 그럼 얘도 반드시 무슨 수여야 하냐면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네.
얘가 양수여야 하니까 p 플러스 6이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럼 p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p 값은 또한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럼 둘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p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리고 얘가 양이 아니라 얘가 뭐일 수 있냐면 음이고 얘가 음일 수 있어. 그러면은 둘 다 음수면은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즉 p가 0보다 작아야 되고 p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p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즉 p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즉 p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p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곱이 마이너스 6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양의 정수 p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배제하면 되고 뭐 얻어진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지? 자, 그럼 p에다 1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 1 대입하면 곱이 마이너스 6이고 합이 2가 됩니다. 그럼 곱이 마이너스 6이면서 합이 2가 되는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2, 4. 그럼 곱이 마이너스 12이면서 합이 4가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p가 3일 때 곱이 마이너스 18이면서 합이 6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죠. 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네 둘의 사이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 p 값이 얼마가 되냐면 2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p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